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락장이 길어지고 있는 올 한해 레버리지 ETF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고 있는 하락장. 역사가 알려주는 하락장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올 한해 나스닥 시장은 모래바닥을 참 많이도 만들어 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하락장은 3월에 1차 저점을 찍었고,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5월과 6월 연속 저점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여름 한데 뜨거운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가다 9월에 발표된 CPI 지수 여파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매번 여지를 남겨주던 연준의 파월 의장마저 완전히 매파 성향으로 돌변하며 시장 흐름은 순식간에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국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부동산 붕괴 리스크, 급기야 푸틴의 핵 위협까지 악재란 악재는 모두 터져나오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악재가 너무 많다 보니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본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쓰잘데기 없는 소음들 모두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장 하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만 꼽자면 코로나 때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돈이 뿌려져 나왔고, 그로 인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연준의 판단 미스로 인해 뒤늦게 긴축을 시작하며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집에 불이 붙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언제든 끌 수 있다고 방치해두고 있다가 초과 상단 다탈 지경에 이르기 시작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결론은 주식시장이 폭락한 원인은 미국 연준에서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형성되었고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혹자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신냉전 시대의 블록 경제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런 이슈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건들로서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놓고 바라보아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현재 S&P 5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35%를 터치한 지 오래다. 어떤 이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이전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 가격은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일까? S&P 500의 역사적인 평균 PE 레이쇼는 약 20에서 25 사이이고, 코로나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50까지도 치솟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PER 15 수준까지 내려와서 역사적인 평균 PER로 보더라도 참 착해진 가격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더군다나 시총상위 기업이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의 평균 PER이 여전히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개별 종목들의 멀티플은 말도 안 되게 내려앉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하락은 시장 상황과 비교해서 너무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이다. 이익과 기대치로 주가가 형성된다. 이익인 EPS와 기대치인 멀티플이 곱해져서 현재의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기대치가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기업의 이익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 멀티플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 당시 연준의 통화 팽창 정책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V자형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급반등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멀티플이 회복되어야 한다.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는 투자 격언도 있듯이 고금리 상황에서 위험 자신인 주식이 힘을 쓰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물가가 다시 하락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비로소 진짜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걱정거리는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 부분은 경기와는 연관이 되는 것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한 주가 하락은 필연이다. 최근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경기는 둔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실적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먼저 선반영된 원인이다. 다음은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는 40년 전에 경험한 바가 있는 일로 금리 인상 구간의 조정 구간은 1983년의 12개월이 가장 긴 기간이며 짧게는 2에서 3개월 내에 모두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경기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며 1983년에는 경기가 크게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불과 12개월 만에 사태가 진화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장이 만들어지고 조정 기간을 거친 후의 상승 구간과 상승률이다. 짧게는 5개월에서 36개월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어졌으며 조정 후의 상승폭은 평균 50%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 시 공식적으로 하락장이라고 표현한다. 공식적인 하락장은 나스닥 기준 올해 3월부터이며 지금의 10월에 이르기까지 불과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베어마켓 랠리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며 나스닥이 마이너스 20% 부근까지 회복되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15% 이상 급락한 상황으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몇 년 된 것 같지만 모두 올 한 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 뿐이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30% 이상의 하락은 단 한 번도 허용한 적이 없으며 올 한 해는 악재들이 겹치며 이례적으로 큰 하락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가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망연자실했던 2000년 닷컴 버블 사태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동급의 상황인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긴축을 늦춰주기만 하더라도 주가는 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고용은 현재도 여전히 강하며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기축 통화국의 위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사람들이 고물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물건을 사재기하려 들 것이다.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준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붙잡아 놓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높은 가치의 자산을 헐값에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 다음은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10년 수익률 비교표이다. 이 사이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여기저기서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 폭락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왔다. 하지만 나스닥은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고 우상향해 왔으며 이 기간 동안 TQQQ를 투자했다면 연평균 50% 이상의 상승률로 무려 86배의 수익을 기록하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높은 변동성을 이기며 시장 하락의 공포에 초연해지기 어려운 인간 심리 때문이 아닐까? 시장 폭락이 온다는데 내가 멍청하게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은 역사적인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로 나스닥에 상장된 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기술주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기에 결국 때가 되면 정고점을 뚫고 이전과 같이 우상향에 갈 것이라는 믿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장기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평단가가 낮아지며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역사에 기반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기에 지금의 하락장에서도 맘 편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 구간에 최대한 싸게 사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시장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퍼펙트 스톰이 찾아온다는 비관론자들의 말에 잔뜩 겁을 먹고 도망가기 바쁘다. 시장이 하락은 영원할 것만 같고 더 빠질까봐 두려워서 망설여지는 것이다. 나스닥 시장에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은 2에서 3년 주기로 의외로 자주 찾아오며 항상 그때마다
통과인의 격으로 나오는 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과 돌이켜보면 바닥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0%더 폭락한다, 50%까지 폭락한다 등의 무지막지한데 폭락 예언들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의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 상황은 절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기회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로 인해 시장 하락이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시기임을 알고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이다. 기회는 결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은 언제나 용기 있는 자의 몫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가가 확연하게 꺾이는 순간이 본격적인 주식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금의 박앤세일 구간을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죽죽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